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역사 프레소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좋은 역사, 뭐 중요한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그 우키시마호라는 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배에 대해서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와 다음에 역사풀에서 이야기는 일본 징용에 관한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할 생각이고요.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풀에서 징병에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을 맞게 됐죠.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 선언을 통해 해방이 되게 됩니다. 그토록 바라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됐고, 그 독립으로 인해 일본에 징병가 있던 여러 조선인들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,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. 그렇게 돼서 일본은 이 조선 징용자들을 한 항구에 모이게 된 미나모토항이라는 배에 항구에 집결시키게 됐고, 아무런 조건 없이 조선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며 한 배, 이 일본의 해군 전함이었던 우키시마호에 조선인들을 승선시키게 됩니다. 이 당시 우키시마호에 몇 명이 탑승했는지는 약간 주장이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데요. 이 3,700여 명의 조선인이 타 있었다라는 것은 일본의 주장입니다.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3,725명 정도의 조선인이 타져 있었고, 그 배는 그 정도의 인원의 이상은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유키시마호에 탑승했던 또 다른 조선인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인들은 약 7천여 명 정도 타 있었고, 빼곡히 한 명 한 명 서 있기도 힘든 공간에 빼곡히 모여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.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이 남겨진 것이 없고, 이 해군 전함에 탑승 기록을 했던 일본의 3,700명에 대한 기록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현재로서는 밝히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 우키시마호가 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, 제가 이 역사 프레소에서 다루게 되었냐면은요, 이 우키시마호의 배는 조선으로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이 우키시마호에 탑승했던 배는 심천 백고동 소리를 울리면서 바로 조선으로, 부산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. 근데 8월 24일 돌연 방향을 돌려 부산항이 아닌 일본의 마이즈루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. 그 배가 왜 그쪽으로 향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, 마이루주항으로 향하던 그 배는 돌연 엄청난 폭발로 인해 바다 망망대 가운데에서 폭파하게 됩니다. 이 여러 사람들 중에 실종자 수천여 명, 3천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고요. 이 확인된 사망자는 524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즉 여러 가지 조선인들은 고국으로,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런 부푼 기대감을 안고 있었지만, 어찌된 이유인지 부산항을 향하던 이 해군 전함 우키시마호는 일본의 마이루주항으로 향했고, 향하던 도중 망망대해에서 배가 폭파하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수몰되게 됩니다. 이 폭파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 당시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이 설치했던 기뢰에 의한 폭파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고요. 하지만 또 다른 주장에 의하면 부산항에 다다랐을 시 조선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당시 해군 전함 우키시마호의 함장이
부산항으로 가지 않고 자폭을 선택했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.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역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미 해군 기뢰에 대한 폭파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개연성 있는 주장이고, 이 해군전은 우키시마호의 이 자폭설 역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더 중요하고 마음 아픈 사실은 이 우키시마호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2003년 최종 항소 판결에서 원고, 즉 조선인 생존자분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, 이 이후 일본 정부의 어떠한 사과, 피해 보상 등은 전혀 일절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현재까지도 진상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. 이 안타까운 이 우리의 역사, 이 일본 일제강점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뼈아픈 역사입니다. 하지만 그 역사를 거치면서 좀 더 강해졌을, 조금 더 조선인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열망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역사 기간이기도 합니다. 이 일제강점기에 많은 희생을 당했던 조선인 징용을 당했던, 또 많은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던 현재 몇몇 생존해 계신 할머니분들,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저의 이런 역사풀에서 방송이 조금이라도 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나간 역사이지만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, 그리고 현재 징용징병자들의 여러 생존자분들이 남아있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감이라는 이런 감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여러 징용징병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모두가 공감하면서 마음으로 그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역사풀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영상은 한 8분 정도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좋아요와 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 더 좋은 정보,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 역사풀에서에 관련된 이 내용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 역사 드라마 관련 컨텐츠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. 지금 한 50명 정도가 구독을 해주셨어요. 제가 시작한 지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. 50분이라고 해도 제가 하는 역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이 여러 낭설과 근거 없는 추측성 방송이 아닌 여러 근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객관성 있는 역사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